네, 이세돌 선수와 스웨 선수 7차례를 만났는데 유독 각조 리그에서도 많은 마주함이 있었죠. 네, 사실 예전에는 두 선수가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와 스예 선수가 만날 일이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세돌 선수가 팀을 옮기고 나서는 몇 차례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 현재 5승 2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요. 자, 8번째 만남은 과연 어떻게 될지요? 이세돌 선수가 전체적인 성적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삼성화재의 8강에서의 패배는 아주 아쉬웠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10번기를 승리로 이끌고 가장 집중했던 시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중반까지는 정말 질 수가 없는 바둑을 대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세돌 선수 꼭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네, 리턴 매치. 현재 이 바둑은 역시 중앙에서 포인트를 좀 올려야 하는 대국이죠. 네, 현재 확정가로는 스위에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이세돌 선수가 이 집의 부족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앙 쪽의 두텀을 뭔가 집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아까의 계산에서는 이곳의 흙의 모양과 이곳의 흙의 모양을 합쳐서 흙이 100보다 20집 정도 더 난다면 네.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았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집이 날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약간 100이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집이라는 집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분발이 좀 요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여기를 이쪽 부근을 7집을 쳤었고 8, 9, 10, 11, 12, 13, 14 한 이 정도 14집 정도까지 쳤을 때 이제 그런 차이였으니까요. 만약 20집이 난다고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면 20집이 납니다. 그래서 6, 8, 10, 12, 14, 16, 18, 20 이미 이곳만 한 20집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네. 네, 광시와 구이저우 현재 4위와 9위인데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구이저우가 왜 지금 9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해 주셨죠. 이름 때문인가요? 글쎄요. 스위의 선수 이외에 좀 받쳐줄 선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구이저우 팀이라면 박문효 선수라는 이 확실한 뒤를 받쳐주는 카드가 있었지만 현재 박문효 선수는 주전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일 정도로 네. 극도로 부진하고요. 정말 갑자기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구이저우 팀이 전체 12팀 중에 유일하게 주장승이 없는 팀이고 주장승이 없다는 것은 팀의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스위의 선수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2차례 나가서 모두 주장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 팀도 역시 스웨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고요. 지금 보면 하위권 9, 10, 11위 거의 비슷합니다. 베이징과 항저우 기원 또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인데요. 네. 강동현 선수는 오늘 미위팅 선수와 만났죠. 네. 그 대결도 어떤 승부가 날지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세돌 선수가 100이 지켰는데도 거기 들어갈 네. 건가요? 지금 이곳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수인데요. 글쎄요, 이런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세돌 선수의 변화되는 이 기풍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호날두 선수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전에 호날두 선수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좀 뭐랄까요 드리블 돌파라던가 이런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 득점에 이제 주력하거든요. 네. 근데 이세돌 선수도 사실 바둑의 화려함만 놓고 보면 어린 시절 신예 기사 시절에 훨씬 바둑이 화려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세계 최정상권으로 갈수록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저 부친수는 과거의 이세돌 선수가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단 저 부친스의 의도부터 살펴보면 흑은 여기를 젖히는 것과 이쪽을 미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죠. 이 부친수로 밀었다면 백이 막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붙임으로 해서 백이 이곳을 두면 젖히고 이곳을 늘면 이렇게 밀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만약에 백이 반발을 한다면 백이 이렇게 틀어 막는 반발이 나올 텐데 그 이후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네요. 아마 여기를 늘고 이런 식으로 끊어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하변이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약점도 좀 노리는 수 같기도 하고요. 적당한 시기에 여기를 나가면 이때 백이 이렇게 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이곳에서 먼저 큰 이득을 보면 모를까 평상시라면 당연히 백이 이제 있는다고 봐야 되는데 안쪽에서 흑이 먼저 두면 백이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흑이 선수로 두텁게 돌파할 수 있다면 하변 쪽의 백돌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미생입니다. 네, 이렇게 뭐 전혀 생각을 못하는 자리에서 찔러가는 게 이세돌 선수의 특기죠. 네, 스위의 선수 그냥 두텁게 받아두었고요. 오늘 대국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하변 쪽에서 뭔가 백이 처리가 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이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세돌 선수 행마는 저랑은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좌변에서 일단 첫 전투에서 흑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발은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행마들로 보면 개가에도 약간 기풍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확정가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확정가 위주로 좀 계산을 많이 하고 이세돌 선수는 특히 흑번일 때 이 두 텀을 많이 중시해서 좀 플러스 알파를 네,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쪽 접전에서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하변은 완전히 살아두었네요. 네, 결국 예정대로 그 자리는 흑이 갔는데 그렇다면 결국 흑이 이곳을 받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흑이 여기를 돌파한 것과 백이 여기를 막은 것의 교환입니다. 아무래도 이 돌파가 좀 득점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 부친수가 그만큼 날카로웠다는 거죠. 오히려 백이 두 칸을 뛰었기 때문에 더 뭔가 득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런 부분 전투에서 약간 득을 봤다는 것이 사실 집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득을 본 것은 아니고 일단 뭔가 두터운 자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이 바둑은 이제는 뭐 서로 약점도 없고 이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세돌 선수 끝내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뭐 한국 바둑계에서 끝내기 에이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창호 구단, 또 최근에는 뭐 박영훈 구단이나 나연 선수, 뭐 나연 5단 이런 선수들이 끝내기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세돌 선수의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도 굉장히 강합니다. 단지 이세돌 선수는 전성기 시절에 다른 곳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 끝내기가 크게 부각되진 그게 않은 것 같아요. 가려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이세돌 선수가 갑조 리그에서 이 끝내기에서 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 바둑계에서 이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단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초반 8단, 네. 그리고 중반 13단, 그리고 끝내기 한 10단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중반 다음이 종반이군요. 네. 뭐 워낙 수익기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지만 끝내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는 건 뭐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사석에서 이세돌 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끝내기에 특히 미세한 반집 승부에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이 바둑 끝내기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사실 방금 전 딱 세수 전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미세한 반집 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한 번 그 흐름을 이세돌 선수가 거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를 호구 치고 끊어버렸어요.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흙이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강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쪽 끼우는 수가 막으면 여기를 끊고 이 양단수가 네. 되기 때문에 이 약점이 노출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쪽을 끊었다고 해서 완벽히 집이 됐다고 하기에는 이 느는 수가 선수고 백이 이쪽을 연결한다던가 또는 뭐 이곳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확실하게 틀어 막혀서 엄청난 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일단 이세돌 선수가 얻고자 했던 부분이 우선은 그래도 이쪽이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을 전부 이 뒷선으로는 틀어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끊는 순간 이쪽 부근의 백도 약간은 맛이 나쁩니다. 이곳이라던가 뭔가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네. 네, 일단 이때가 괴롭습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지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느는 밀고 한 수 같은데요. 밀고 또 받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를 또 백이 먼저 두죠. 만약 이렇게 늘고 글쎄 있는 수까지 가능한지는 좀 더 수요 있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식의 연결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뒷맛이 없을 시에는 흙이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아, 반대쪽으로 이어요? 그 수는 그럼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요. 네. 어, 이 우상 쪽은 완전히 포기를 하는 지금 건데요. 이쪽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쪽은 어느 정도 돌파를 허용하더라도 결국은 선수는 흙이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를 향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면 이쪽에 집이 크게 난다는 뜻입니다. 아, 중앙 쪽이 더 얻을 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을 백이 건드리는 데 있어서 단수치고 이을 때 과연 이렇게 호구 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흙이 여기를 끊어 잡는 것이 선수죠.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여기를 끊고 이렇게 이어가면 이 넘는 것과 돌파가 맛보기가 아. 되어서 백의 형태에도 완벽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이 그냥 단수치고 나서 이 정도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당한 이후에 흙이 이쪽을 치받아가면 이어야죠. 네. 젖히면 늘어야 합니다. 또 밀고 그러고 여기 가면 흙의 대성공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깨졌을 뿐인데 그 정도의 이 이득을 이미 우변에서 취하고 여기까지 흙이 와서 큰 집을 낸다면 흙의 성공입니다. 지금은 중앙으로 있는 수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확실히 이세돌 선수 묵직하면서 발상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끊는다든지 이런 수는 좀 안 될까요? 이쪽이요. 네. 이런 게 가장 어렵죠. 그래도 백은 기댈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쪽을 끊어갔을 때 항상 이제 흙이 이쪽이 선수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끊어 잡는 수가 어차피 백이 이곳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면 흙이 이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끄는 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뭔가 백이 지금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쪽을 막 돌파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 싸움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뭐 일단 흙이 늘고 바꿔치기도 계산을 해봐야겠고 아니면 그냥 흙이 뒤에서 물러서서 받았을 때 그 가능 여부 뭐 이런 거 봐야겠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흙의 수법은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불과 10여 수 전만 하더라도 백이 이 부분이 엷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네. 네, 순식간에 이세돌 선수가 상대의 돌을 10개 만들었습니다. 이 이세돌 선수가 역전하는 바둑을 보면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림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 네, 지금 찌른 수가 확실히 그 끊는 자리를 노리곤 있네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여기를 찔렀을 때는 흙도 변신을 할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찌르고 이 끊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먼저 찔러 놓은 게 좀 통렬해 보이네요. 만약에 끊는 수를 둔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아까 이곳을 끊고 나서 나중에 찌를 때는 흙이 이 타이밍에 뭔가 는다든지 또는 이곳을 한 칸 띄어서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찔렀을 때에는 이 교환이 없는 만큼 흙이 뭔가 통렬하게 반발을 하는 수단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두 명의 이 세계 최강의 기사가 자신이 장기로 하는 중반 수일기에서 멋진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하는 입장에선 뭐 더할 나위 없이 재밌습니다. 네. 참 안 받기도 애매하고 받자니 복잡하고요. 느낌상은 왠지 지금은 그래도 반발할 타이밍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반발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해야 할까요? 반발한다면 뭐 이쪽을 끊는 반발 혹은 네. 이제 이쪽을 끊어 잡는 수 이런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끊어 잡아서 넘어가면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요. 돌파를 하면 같이 내려서서 서로 상대의 돌을 잡는 바꿔치기 양상이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틀어 막는다면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확한 수익기를 동반해야 합니다. 네. 아니면 여기서 뭔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찔렀다는 것은 백이 뭔가를 한다는 뜻이고 결국 여기를 막는 순간부터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수익기 싸움이거든요. 네. 바꿔치기나 아니면 다른 변화를 꾀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시간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반발하네요. 네. 그런데 그냥 끊는 것도 아니고 치받아 갔어요? 글쎄요, 그것도 타이밍이라면 또 타이밍인가요?
우변에 좀 더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일단 백이 이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생각하면서 둘 수는 없죠. 여기 끊는 수가 남아있는 순간 중앙 싸움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백도 받는다면 이쪽을 잇는 수가 일단 일감이고요. 이제 그때는 여기를 젖혀서 계속 파고들고 뭐 이런 수들이 백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꽤 통렬해 보이네요. 여기서 그냥 틀어막자니 뭐 이런 곳을 흙이 끊었을 때 다음에 끊는 수가 당장 수가 나죠. 백이 이런 부분을 약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호구 쳐두는 교환이 있다면 그나마 안전한데 이 형태도 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치중을 가면 아, 이을 수가 없나요? 이을 때 이쪽을 끊어서 백이 크게 걸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단수 쳐도 나가고 네. 백이 치받아서 둔다면 두 점을 단수 치고 호구로 연결하는 순간 백 전체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백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치받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는 백이 이 중앙 쪽의 싸움을 고려해서 여기를 잇는다면 이쪽을 쭉 치고 나가다가 여차하면 여기는 돌파를 시켜주고요. 다시 이 부분을 노리는 진행을 네.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이 상대 돌이 위험해 보입니다. 네. 상대를 참 갑갑하게 만들고 있죠. 네. 자, 우선이었고요. 네, 왠지 조짐이 좋은데요. 이런 흐름은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 많이 보여주었던 패턴입니다. 네. 참 상대가 그런 형태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바둑이죠. 지금 중앙에서 이 붙이는 수부터 시작해서 이세돌 선수의 이 돌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네, 백은 우변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지금 바로 막는 것도 여전히 맛이 남아 있고요. 네, 이 바둑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015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변을 흙이 파고들고 있고요. 호구 쳐서 백이 받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두었는데 뭐 당연히 이곳은 막아야죠. 지금 이세돌 선수가 거듭 노리고 있는 부분이 물론 집으로도 득을 받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부분의 뒷맛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이 막더라도 지금 치중 가면 수가 나기 때문에 상대를 꽤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요. 역시 이세돌 선수 중반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확실히 흙이 좀 좋네요. 일단 이 부분에서 돌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여기서 집을 내려 했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내면 그만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변에서 지금 집으로 꽤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활을 추궁함에 있어서도 꽤나 상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이세돌 선수가 확실히 좀 우세를 쥔 것 같습니다. 백이 그 이선으로 막는 수가 아니라면 다른 수도 어려운데요, 사실. 그렇죠. 후퇴를 해도 어차피 파고드는 것이 남아 네. 있어서 그렇다고 뭐 중앙을 막아두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네. 확실히 이세돌 선수가 지금 이 바둑에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제가 평소에 승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자세로 이제 대국관으로 오늘 대국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좀 느긋한 진행으로 이제 포석이 흘러가다가요. 순식간에 급박해졌을 때 이 흐름을 스스로 바꿔서 캐치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 근데 오늘 바둑 보면 이세돌 선수가 이 중앙 쪽에 행마를 둘 때만 하더라도 아주 느긋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차분했습니다. 뭐 시종일관 그렇게 특출난 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여기를 붙이면서 변화를 꾀하고 갑자기 상대의 진영으로 파고들면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대로 이 흐름으로 가서 승리를 거둔다면 치고 빠지기의 승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많은 프로 기사들이 그래서 이제 제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바둑을 둘 때 갑자기 초읽기에 몰리면서 당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흐름이 급변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캐치하거나 또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세돌 선수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선수들도 오늘은 좀 날카롭게 두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묵직해지거나 또는 묵직하게 두다가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이런 변신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타고난 승부사네요. 네. 확실히 타고난 승부사라는 표현은 한국 기사 중에는 이세돌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밥 내기 가위바위보를 해도 그것도 강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지는 걸 절대 싫어할 것 같아요. 승부는 탁월합니다. 네, 지금 흐름이 확실히 괜찮네요. 백이 뭔가 이곳에서 받긴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받을지도 어렵고 네. 뭔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흙은 여기를 끊어 잡은 이후에 그냥 아예 여기 손을 안 대고 이쪽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집으로 워낙 큽니다. 이제는 뭐 상중앙이 별로 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워낙 넓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곳을 찔러 들어가는 것은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너스라고 하기엔 좀 상당히 통렬하긴 하네요. 백이 혹시 그 한 점을 줘야 하나요? 맞고 시중을 갔을 때 뭐 치받아서 둔다든지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기는 백이 지금 젖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젖히고 진행이 되다가 이 한 점을 버리면 이건 집으로 백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여기는 이제 끊어 잡아져 있다고 보고요.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해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희망 사항이긴 합니다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을 제외한 채 한 32집 정도까지는 나고 있고요. 중앙이 이 두 점까지는 제압한다고 보면 흙집은 한 66집 정도 납니다. 100은 이곳이 6집이었고요. 열 여기 잡는 것이 한 반반으로 봐도 한 14집 20 여기까지 20집 네. 27 34 40 51집 정도 확보가 된 것 같네요. 그럼 반면 한 15집 정도네요. 물론 그 상황에서 백선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미세하거나 그런 차이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두었고요. 네. 자, 지금 백이 어떤 선택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세 이런 거 떠나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수가 있다면 뭐 백도 할 만할 텐데 정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냉정한가요? 참 두기 싫은 자리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백을 굴복시켰다는 것 자체가 흑으로서는 만족입니다. 네, 지금 흐름은 흑이 잡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처럼 뭐 백이 처절하게 당하는 형태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흐름은 흑이 잡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흑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를 갈지 그것만이 가장 최후에 남은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상 쪽을 선수로 하고 아까 보여주신 그림대로 좀 중앙을 지키면 어떨까요? 흑이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네. 여기를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중앙을 지킨다면 백이 이제 이 부분에 뭔가 끝내기 해올 때 아까와는 집으로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흙이 잡았다고 봤죠? 그죠? 아까는 대략 이 한 점을 잡고 백이 틀어막는 정도의 진행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먼저 이쪽을 괴롭히자니 지금은 백도 아까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서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곳을 하나 나가면서 이제 연결과 사는 것을 맛보기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흑이 이 부분을 괴롭히는데 약간은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럼 우상 쪽을 함부로 선수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냥 중앙을 지킵니다. 네, 그냥 갑니다. 어차피 백이 여기는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붙인 것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수가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있네요. 여기를 나가면 그때 뒤로 밀더라도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였을 때에는 백이 먼저 여기를 두고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 이세돌 선수의 선택이 정확합니다. 네. 이쪽이 좀 어렵네요. 이쪽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집은 흙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중앙을 흙이 지켰으니까 백은 이 상변 쪽을 들어올까요? 백도 뭔가 이 부분을 가야죠. 일단 네. 여기는 처리를 끝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한 번 더 여기를 미는 자체가 이어주면 이수가 사라지고 손을 빼면 끊는 것까지 선수가 돼서 역끝내기로 굉장히 큽니다. 네. 흙이 끝까지 끊어가려고 한다면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백도 수수는 어렵나요? 그냥 이으면 이렇게 끊고 사실 흙의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변화죠. 백의 입장에서도 두렵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처리를 해야 한다면 백은 먼저 여기를 나가서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흙도 그래서 나가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제 무난한 타협은 역시 그냥 뒤로 맞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에서 그래도 상당한 집을 냈고 애초에 계산해 보았을 때 중앙에서 20집 정도를 흙이 더 만들면 집으로는 미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20집은 충분히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좀 뚫린다면 또 거기서 또 안팎으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중앙만 놓고 보면 원하는 걸 이뤘는데 그냥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백도 이 끊는 약점,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여기 끊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네. 이쪽의 처리가 관건입니다. 역시 그곳을 교환하나요?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 그곳을 따내는 교환을 할지 안 할지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 교환을 한다면 네. 일단 속 편하죠. 이 네 점을 버렸을 때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지금은 교환하는 게 정수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교환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백이 이곳을 나가면 흙이 살려야죠. 그때 이런 곳이 지금 붙이는 것을 봐서 선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끊어간다면 백돌이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흙이 잡히는 자세 같아요. 잡힌 그럼 다음에 끊어 잡으면 백이 여기를 넘어가 줄 리가 없죠. 후수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끊어 잡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이쪽에서 좀 더 조요 붙이지 못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냉정하게 이제 한 점을 끊어 잡고 여기를 틀어 막아서 타협책 이제 끝내기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까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르죠. 아까는 흙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돼서 반면에 15집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었지만 이 한 점이 잡히는 자세가 안 나와서는 어쩌면 여전히 미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거길 나옵니까? 그 수는 이거 약간 바꿔치기죠? 그 수는 좀 의외네요. 여기 내려선 것이 커 보이는데 의외의 바꿔치기를 갑니다. 일단 백이 그냥 평범하게 두었을 때 어느 정도의 형세인지 한번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평범하게 둔다면 이 수로는 여기를 넘어갔어야 되고 그때 흙이 여기를 틀어 막는 진행입니다. 쉽게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사서까지 9집, 21집, 28, 30, 40, 50 흙집이 한 64집 정도 납니다. 네. 백은 이쪽을 넘어갔고 이제 이쪽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반반을 세면 이쪽이 4집, 6, 8, 10, 14, 20, 27, 35, 40, 50, 한 53집 정도. 그러면 10집은 두텁게 앞서 나가는데요. 네. 백선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개가대로라면 백이 이곳을 넘고 흙이 하중앙을 틀어막는 무난한 진행이라면 약간 흙이 좀 집으로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변화구를 구했을까요? 사실 방금 전에 반면 10집은 덤이 7집 반이고 백선으로 먼저 끝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적으로 뭐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뭔가 스위의 선수가 평범하게 갔을 때 큰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불리하다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지금의 이 바꿔치기 형태를 만들어낸 데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뭐 흙도 길이 없는데요. 지금도 손을 뺍니까?
어차피 맛보기라고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지금 백이 먼저 이곳을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끊어도 단수를 치면 나가면 이쪽으로 치고 나와서 백돌이 여기에 없는 순간 그렇게 통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여기를 세 점을 잡으면 그때 내려서면 되니까요. 아, 그러면 상변은 맛보기라고 보고 지금 중앙을 지킨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도 또 묘하네요. 네, 오늘 뭐 명성에 걸맞는 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의 대결인데요. 지금 제가 열심히 수익기를 해보니까요. 확실히 이세돌 선수의 작전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큰 자리가 물론 이곳이 가장 커 보이긴 합니다만 이곳 그리고 방금 전에 착수했던 이곳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세 점을 살리는 곳이죠. 음, 이 세 군데 중에 이세돌 선수는 두 군데는 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수로 여기를 내려섰다면 백은 이쪽을 먼저 갑니다. 그럼 일단 한 곳은 빼앗겼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를 또 두려고 한다면 그때는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곳이 전부 백의 권리로 다 들으면서 또 여기를 두면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선수이지 않습니까? 아, 여전히 그럼 확실한 제압이 아니에요. 패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선수 생각에 여기를 내려서면 다음에 이 세 점을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나서 잡으면 그때 이쪽을 두고 여기를 넘으면 이제는 여기를 두려는 생각일 것 네, 같아요. 어차피 4점은 패석으로 보는 거네요. 네. 만약에 백도 양쪽을 다 두려고 한다면 이제 뭐 이런 자리를 둬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둘 수 있는지를 일단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 어, 먼저 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선수가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스위에 선수나 이세돌 선수나 어느 한쪽을 백이 포기하면 흑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하나만 두는 게 목적이고요. 네. 백은 양쪽을 다 두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끊는 거는 아까 보여주셨던 그 입구자가 듣는다고 보고 먼저 둔 건가요? 뭐 다음 수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흑이 여기를 단수를 치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고요. 하나 교환하고 이쪽을 두려는 생각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패는 아니니까요. 네. 패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는 내려서는 수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죠. 네. 이 교환으로 인해 흑이 한 수가 메워졌기 때문에 아까는 흑이 이 끊는 교환이 없을 때는 하나 내려서고 나서 뒤로 받는 수도 가능했다면 지금은 내려서는 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스위의 선수도 버팀수가 만만치 않네요. 저는 이쪽이 단순하게 이 중앙보다 크다고 보고 이 나가는 수는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엄청나게 큰 자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세 군데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참 이건 수적인 수읽기도 있지만 엄청난 판단력이 서야 됩니다. 네, 뭐 형세 판단, 수익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한 수 한 수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애초에 계산을 했던 이곳, 이곳, 이곳 중에 흑이 두 군데를 가는 흐름은 분명 흑승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만약 백이 여기도 넘어가면서 이 세 점도 제압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그땐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네, 끝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네요.
요건 정말 미세한 술기가 중요한 대국입니다. 뭐 치고 받고 싸우는 바둑도 재밌지만 참 이런 바둑도 재미가 쏠쏠하네요. 네. 자, 우선 잡았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이곳을 두면 깔끔하게 양쪽을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점이 나가는 것도 방비가 되고 흙이 내려서는 것도 사라집니다. 물론 이 끊는 수 교환 자체가 두 집 손해이긴 합니다만 흙이 최소한 여기를 내려서고 나서 이렇게 호구 친 것과 지금은 내려서지조차 못하니까 이렇게 받는 것만 비교해 봐도 백이 손해는 없어요. 네. 게다가 흙이 여차하면 패를 걸어오는 그 반발도 미리 예방을 한 거니까 스위에 선수의 이 수순도 정확하네요. 두죠. 네, 이제는 이세돌 선수가 이쪽을 받고 나서 여기를 얼만큼 제 끝내기로 괴롭힐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 우변에서 치중을 가면 지금 백은 귀로 이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귀로 잇고 버틸 거예요. 네. 그 후에 좀 더 괴롭히는 수가 없을까요? 치중을 간 이상은 일단 여기까지는 나가야 하는데요. 네. 흙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백이 이어졌으니까 나중에 끝내기로 많이 당하겠네요. 네. 물론 이 변화도 꽤 어려워 보입니다. 백이 만약에 뒤로 받으면 네. 그때 여기를 두고 이미 득을 받다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백도 네, 여길 뛸 때가 뒤로 더 어렵습니다. 뛰면서 이제 뛰면 흙도 이제는 뭐 내친 걸음이니까 끝까지 잡으러 가는 흐름이고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데 백은 여기 한 집은 확보가 되었고 과연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뭐 여기는 한 집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걸 봐야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막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 진행이 득인지도 사실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고 나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흙이 그냥 막는 게 득일지 여기를 밀어갈지 아니면 치중을 갈지 어렵습니다. 그래도 치중 가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네요. 그냥 막는 거랑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백이 버티는 것은 백이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네요. 사활로 간다면요? 네, 여기를 한 칸을 뛴다면 여기를 미는 순간 다음에 호구로 이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죠. 또 받는 순간 여기를 뚫어서 한 점을 잡는 게 남아있긴 한데 네. 흙이 여기를 두고 뭐 여기는 또 흙의 권리라고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흙이 이쪽을 정리를 한다면 이쪽으로 잡으러 간다면 이때 과연 백이 안에서 살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변 쪽에서 한 집이 안 나면 잡히는 건데요. 뭐 흙도 떨리긴 떨려요.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고 지금 여기가 선수인데 과연 이쪽에서 한 집이 날지 안 날지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폐 모양 비슷한 거 나을 수도 있겠고요. 참 어렵네요. 네. 흑도 뭐 100% 100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지금 흑의 사활도 걸려 있어서 네. 아무튼 이런 수익기를 지금 장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 두 선수가 정말 미세한 승부에서 과연 우변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요? 2015 중국 갑조리그 이세돌 선수 대 스웨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보시죠.